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1919년 3월 1일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를 부르다 잡혀가 일제의 모진 고문을 당하며 죽어간 유관순 열사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문을 살포시 닫으려는지 93주년이나 된 3.1절을 개천절로 만드는 족같은 깜찍한 일이 생기는가 하면 미친 국회의원 한 년은 한일합방 100주년이라는 말을 살포시 속삭게 됐습니다. 개념 없는 년이죠. 나여사를 잇는 제2의 국상이 탄생된 거죠. 또 아침에는 3.1절 기념행사에 내국노 반임 반쥐가 나와 찍찍이는 꼬라지를 보니 정말 제가 열사가 되고 싶네요. 보온병 폭탄을 들고 말이죠. 대한민국은 과연 독립국가일까요?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수다. 라디오 반민특위 6번째 방송에서 확인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1절 93주년이죠. 예, 이런 때 주년 이런 걸 붙여야 되죠. 한일 합방 100주년 이런 게 아니라 3.1절 93주년을 맞아서 더욱더 역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라디오 반민특위입니다. 라디오 반민특위의 정의충만 미씨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학과 풍류와 낭만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진님은 그 교양료의 깔끔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수식어가 다 빠졌어요. 그죠?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근데 그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할 걸 그랬나? 3명 다 그러면 좀 재미없지 않을까요? 네. 자, 3.1절 노래도 들었어요. 우리가. 오늘이 93주년입니다. 오늘 또 93주년 3.1절을 맞아서 이 3.1절과 몹시 안 어울리시는 분이지만, 그분이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또 기념사 이런 것들을 오늘 오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어떤 얘기들 나왔었죠? 그냥 올해 무난하게 했어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제가 볼 때. 네. 왜 그렇지? 임기 말년이라서 그런가? 그냥 막 뱉는 거죠, 막 뱉는 거. 그래서 그 기사 밑에 사람들이 이런 개사기꾼, 이런 거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아니,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고 이번에 얘기를 했다고 지금 포털이나 이런 데서 그게 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했던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또 자기가 또 그렇게 쓰라고 했겠죠. 네. 근데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는 사람이 왜 임기 5년의 마지막 3.1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얼마 전에 그 독도 기다려달라 이거 있잖아요. 이게 위키리크스에서 사실로 확인됐잖아요. 그쵸? 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위안부 문제 해결 이런 얘기들을 유독 강조한 게 아닐까? 그냥 사기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 같죠? 현 정부의 성과가 어느 면에서 뚜렷한 게 없으니 이 문제,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할 바를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 쇼죠. 그래요. 근데 이것도 난 기분 나쁘게 말한 게 그렇게 얘기했어. 한일 외교 관례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위안부 문제를 얘기했다. 한일 관계에서 위안부 문제를 얘기하고 독도 문제를 얘기하고 교과서 왜곡을 얘기하고 식민 지배의 사과를 요구하고 이게 사실 가장 핵심이죠. 가장 정상적인 외교잖아. 근데 이게 예의에 어긋난다는 거지. 왜냐하면
머리를 조아려야 될 대상인 거야, 일본은. 굽신 그 바지 천황폐하 이러면서 굽신하는 그 사진. 뭐 자신의 뿌리가 거기에 있으니 관례에 어긋난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외교 관례 왜 이게 어긋난다는 인식을 하고 있지? 한 나라의 대통령이면 지금 이런 3.1절을 맞이해서 가서 머리를 채를 잡아서 사과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머리채를 잡아서. 나 같으면 그럴 거야. 내가 대통령 되면은 가가지고 머리채 잡으려고. 어떻게 출마하면 좋겠다. 올해 대선에 나이가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요. 나이가 안 되나요? 나이가 안 돼. 정확히는 좀 지지 세력이 없어요. 자, 우리 방송 열심히 합시다. 또 이분의 그 3.1절 기념사를, 역대 3.1절 기념사를 보면은 3.1절인지 6.25 전쟁 기념일인지 오늘도 구분을 못하는 것 뵙겠습니다. 같아. 오늘 또 왜 공산주의 얘기를 왜 한 거야? 공산주의를 뭐 타파하고 이것이 뭐 대한민국의 정체성이고. 3.1절이 1919년 김인현 3월 1일 날 일어났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모를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러고도 그치. 남으시죠. 네, 당시 독립을 외치는 게 반공은 아니었을 텐데 왜 이러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공산주의인지 자유민주주의인지에 대한 구분이 어딨어. 근데 기본 그 사람들은 이제 친일 이런 거 얘기하거나 독립 이런 거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자꾸 1919년에 일어난 3.1절 만세운동 얘기를 하는데 그 공산주의와 싸워서 뭐 이런 얘기를 왜 갖다 붙이는 거야 도대체? 역사 왜곡의 진술을 또 한번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서도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백선엽 영화 같은 그 사고 체계 이게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참 그렇죠. 3.1절 기념사도 그리고 3.1절 맞아서 특사로 감옥문 열어서 내놓으란 사람들 또 하나도 안 내놨잖아. 왜 우리 정봉주 안 내놓는 거야? 3.1절 특사로.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이나 용산 참사로 해서 지금 8분인가 감옥에 계세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을 살인의 죄를 씌워갖고 그 아들이 아버지 장례도 못 치르고 감옥에 가 있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분들 좀 3.1절 같은 날, 의미 있는 날 풀어놔라 이러고서는 특사 막 요청을 하고 각계에서 이렇게 했는데도 그 감옥문을 꿈쩍도 안 하시죠. 아량이 없어. 근데 아량이 또 때로 엄청 많아. 왜냐면 8.15 특사, 3.1절 특사 이런 것들을 기존에 안 했던 게 아니거든. 했는데 어떤 거였냐면 진짜 비리사범. 진짜 경제사범. 사기꾼. 이런 사람들 왜 그래? 동명상 3.1절이 무슨 날인지를 몰라요. 근데 오늘도 제가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 타고 많이 놀러 가더라고요. 국기 개항 많이 안 돼 있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3.1절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쉬는 날이 하나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3.1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되새기면서 라디오 반민특위를 많이 알려주는 것이 오늘의 과제죠. 그렇죠. 그것이 또 독립운동이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요. 3.1절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자, 오늘 얘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또 제가 리뷰 매일매일 열어보면서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는데, 정말 공들여 쓰시더라고요. 네, 다른 뭐 카페나 이런 데는 이렇게 간단하게 재밌어 뭐 속 시원해 이렇게 쓰시는데 저희 방송 듣는 분들은 진짜 거의 논문 수준으로 리뷰를 남겨주세요. 그죠. 그거 보면은 알바가 아니다. 그렇죠? 저희가 뭐 알바를 할 지금 능력도 없지만. 거짓말 돈 넣는데 무슨 소리가 어떻게 알바를 써. 근데 하여튼 그렇게 공들인 리뷰들이 많아서 저도 다 읽으면서 소개해드릴 오히려 는 없고 너무 길어가지고 그죠. 예, 제가 혼자 박수치고 보고 있고요. 예. 저저번 주 그 뉴라이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뉴라이트가 이렇게 개잡놈들이라니 명단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친일 인명 앱을 만들어라. 막 이런 거 많이 남겨주셨는데 저희는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앱이 친일 인명사전 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오늘은 우리 특위위원님이 안 나오셨죠? 예, 근데 이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이 친일 인명사전을 앱으로 제작을 할 거랍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이제 국민들한테 되돌려주겠다. 국민들이 모금해서 만드는 거고 국민에게 되돌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럴 계획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러면 예. 또 저희가 광고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네. 광고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꾸 진선미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진선분이고요. 그래도 미자니까 마음에 들잖아. 네. 그리고 친일 친미세라고 얘기할 때 뭐 개 같은 개자 들어가는 욕하지 말아달라고. 개보다 못하다고 이런 그래요. 얘기. 개들의 모욕이다 이건.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인데 지난 방송에 노래 나갔던 분들이 스카이워커스가 아니라 스카이웨이커스래요. 제가 워낙 애국심이 강하다 보니까 한국어 잘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미국이랑 일본이 싫어서 배울 기회가 많은데도 아니 왜 제가 안 배웠죠. 거부하고. 그러니까 나도 네. 거기에 우리나 문제의식 조선말을 전혀- 쓰겠다며. 나도 거기에 전혀 문제의식 못 느끼고 그대로 네, 그렇죠. 모두 봤는데. 얘기했었습니다. 네. 웨이커스. 네, 스카이웨이커스였어요. 네. 스카웨이커스? 아, 또 스카이라 그랬어. 아, 너말에 엄청 집착하지. 스카웨이커스였고요. 네네. 네. 그래도 외국어학과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 중문과. 니하오. 네, 그랬고, 또, 은행 저희가 올렸는데, 하나은행으로 하지 말아달라. 그런 론스타 막 이런 얘기 하시면서 그랬는데, 우리나라 은행 중에 제정신 박힌 은행이 별로 없죠. 다 병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딜 하나 다 본질은 똑같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도 또 요즘 문제가 됐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래가지고 저희가 농협은행 계좌로 바꿨어요. 그래서 한번 불러드릴게요. 네, 352-039-1319-1319-43. 예, 든든한 민족은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족 자본이 아니죠, 여기도. 그럼요. 농민들의 그런 친구이기보다는 지금 한국의 농토 대부분이 농협 대출에 묶여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죠. 저희가 은행을 하나 만들기 전에는 빌어 쓰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리뷰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리뷰를 통해서도 많은 공부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읽으면서 있습니다. 자, 오늘은 외세 지배의 역사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곳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곳을 간과할 수가 없는 곳이 있는데 서울 시내 90만 평. 정말 뭐 좋은 땅이에요. 노른자위죠, 예, 노른자위. 노른자위죠. 예. 용산입니다. 용산의 역사를 빼놓고 한국의 역사를 얘기할 수가 없다. 특히 근현대사는 더 하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산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용산 어떤 곳이죠? 용산에 우리가 떠올려 보면 그 어울리는 곳이 둘이 짝패인 곳이 있어요. 보니까 용산 미군기지 이거와 또 전쟁기념관. 또 하나의 짝패는 국방부겠죠. 네. 뭐 이렇게 해서 보는데 용산이 참 우리가 오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용산이 되게 이름은 그대로 참 아름다운 네. 기상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이 기상을 가지고 있는 민족의 기상을 가지고 있는 이곳에 점령군의 외국군의 오욕의 역사가 또 서려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문 이명박 정부의 표현으로 하자면 전문 시위꾼이 종종 자주 보이는 전문 시위터죠. 또 거기 국방부와 그죠? 국방부, 미군기지, 전쟁기념관 이런 것들이 딱 거기 모여서 90만 평에 달해요. 그들이 점하고 있는. 어마어마하죠. 네. 보면요, 이 역사가 저기 고려시대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려에 우리가 이 몽고군의 침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몽고군이 용산을 병참기지로 사용한 역사가 있고요. 임진왜란 당시, 일본이 이곳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좀 세기가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 1892년에 이모군란 때 이 청나라에서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청일전쟁 시기에 일본군이 다시 이곳을 기지로 사용하였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냐? 그건 아니죠.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한 그 시대, 그때부터 지금의 용산이 현재와 같은 외국 군대 주둔지로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동안에 이제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 우리가 열심히 또 격퇴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던 것이 이제 20세기 초엽에는 일본의 식민 지배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이 용산이 외국 군대 주둔지로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용산을 보면요, 이게 어쨌든 고려 말에 그 몽고군의 병참기지에서 그리고 현재 이제 일본군이 조선군 사령부라는 이름으로 해서 일본이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면서 미군 기지까지 지금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은 여기가 엄청나게 문전옥답이라는 거예요. 그죠? 완전 좋은 자리고, 특히나 병참기지로, 몽고군의 병참기지였다가 임진왜란 때 왜군의 보급기지였거든요. 마찬가지 역할을 했던 거죠. 여기가 한강 따라와서 너무 쉬운 거야. 물자를 수송하는 거, 병력을 수송하고, 이런 게 너무 쉽고. 최적의 조건을 좋은 가지고 자리인 거죠. 우리 역사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여기를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이제 한반도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때 이제 이런 거에서 배울 수 있었던 거였죠. 예, 좀 더 볼까요? 그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한 게 러일 전쟁이잖아요. 1904년. 볼게요. 그 일본이 러일 전쟁, 그러니까 러시아의 전쟁을 선포했죠. 그 후 2주일 후에 그 육군 임시 철도 간부를 조직해서 이제 철도를 만들려고 사실 한국을 거쳐 만주에 이르는 군용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러일 전쟁을 선포했던 이런 과정이 있었고, 이후에 한일 의정서를 체결해요. 1904년 2월에. 그래서 그해 3월 한국 주체군 사령부 그리고 사단이 용산에 설립이 되고요. 그리고 1905년에 용산 일대 300만 평을 수용 대상지로 해서 이 군사 기지와 이런 것들을 만들었죠. 아, 그때는 300만 평을 수용을 해서 당시 만들었군요. 300만 평이었고요. 그런 이후에 사실 이 시점까지도 우리 국민들의 인식은 일본군이 왔다가 또 나가겠지 이런 인식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 국민들 당시 조선인들의. 근데 당시 일본은 그런 생각은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한국 관민의 대부분은 1884년과 5년의 전쟁의 예로부터 한국에서 일본의 시설은 일시에 그치는 것으로 전쟁이 종결되면 우리 군대, 일본군이죠. 일본군은 모두 기환하고 이에 관계된 모든 경영은 폐기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지. 우리의 인식은 이러하다라는 거. 이건 그렇죠. 일본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 근데 거기에 일본이 자신이 영구 주둔한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용산에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 영구적 시설 착수는 일본이 대한제국을 지배하겠다는 간접적인 의사표시를 대중들에게 함으로써 정치적 파급 효과를 노린. 그래서 침략자의 건물 자체가 갖는 이 식민지성을 확인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요게 있잖아요. 사실 얘네들이 일본 놈들이 들어와서 이 용산의 300만 평의 땅에다가 기지를 아예 건설을 막 한 거잖아요. 건설을 막 쭉 하면서 영구주둔 야욕을 아주 당연하게 이제 유포를 한단 말이죠. 이걸 받아들이게끔 만들어.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도 있고, 누군가는 이 나라에서 사실 외국 군대가 한 나라의 수도에 100만 평 이상의 땅 막 이런 데를 점하고, 그리고 자기 나라의 주소를 갖다 붙여놓고 캘리포니아. 그거는 액센트까지 정하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서 한다는 게 진짜 기형적인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의 이때 일본 놈들이 생각했던 그게 지금 이제 막 100년 막 이렇게 되면서는 이게 너무 당연해졌나 봐. 그래서 미군 주둔이 되는 게 너무나 공기와 같은 거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대학교 때 용산이 그 캘리포니아로 되어 있다는 게. 그 미국 땅이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 쉽게 미국 갈 수 있는 거 지하철 타고요. 예. 용산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진짜 삼각지역에서 어처구니가 없는 내리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경제, 정치, 군사, 문화가 예속되면 식민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보면 우리가 뭐 정치도 봤지만 미국에게 얼마나 예속되어 있고 대통령까지 좌지우지 됐는지 보지 않았습니까? 뭐 경제도 마찬가지고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문화도 우리 미국 문화에 젖어 있고 그래서 정말 이것을 우리가 지금 독립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오, 이 연사 외칩니다, 이런. 가서 머리 잡아야 되나?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용산에 있는 용산의 일본 군사 기지도 이제 끝날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용산 기지에는 해방이 되었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요. 단지 전투가 중지된 거죠. 대신 이 일본군이 미군과의 교신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가 이거는 첫 시간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근히 미국의 대리 통치를 획책을 했어요. 은근히 이걸 미국을 조종이 됐나 근데? 네, 어쨌든 획책을 하면서 주인 노예의 변증법 같아. 네. 일본하고 미국을 보면. 그러면서 사실 이제 9월 8일, 45년 9월 8일 날 미 제24군단 주력이 인천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죠. 그죠. 들어오자마자. 예, 들어오면서 예, 사실 그 총독부의 일장기는 내려가고 미군기가 올려졌다는 사실 우리 알고 있죠. 그거 뭐 있잖아요. 일본 놈들이 쫓겨나가고 미국 놈들 들어와서 해방인 줄 알았더니 그놈이었다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예. 그 노래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가수는 우리나라 어때요? 좋네요. 제가 알아볼게요. 다음에 방송국에 초청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이 24군단이 사실 이 사령부가 이 일본군이 떠난 이 용산의 미군 기지, 이 용산 기지를 미군 기지화로 이제 차지하면서 사실 이곳이 이제 미군에 의한 한반도 통치 중심지로 변화됐던 과정이었습니다. 예. 24군단만 들어왔다는 것으로 사실 이제 끝난 건 아니죠. 지금은 이제 45년부터 지금까지의 장장 60년 세월이 넘지 않았습니까? 이제 조만간 70년 세월 되겠네요. 네. 이거 보니까 이제 사실 53년 8월 15일 날 미 8군 사령부를 여기 설치합니다. 용산 기지 내에. 동시에 57년 7월에 동경에 있던 유엔 사령부를 이곳으로 옮겨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사령부도 신설이 돼요. 이곳에. 그리고 78년 11월에 한미연합군 사령부가 창설이 됩니다. 그래서 따지고 완성! 보면 모든 이제 이 용산 기지 내에 존재하는 거죠. 이 사령부가 군사령부가 존재하는데 이 미 8군 사령부가 이 사령관이 미 8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이자 주한미군 사령관이자 한미연합 사령관의 모자를 여러 개를 한 사람이 동시에 쓰고 있는 머리가 무겁겠어요? 여기에 있는 지금의 현실인 거죠. 자, 그래서 53년 8월 달에 8군 사령부가 들어오는데 사실은 이게 요즘 뭐 얘기도 나옵니다. 북미 간의 뭐 정전협정 뭐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때 당시 정전협정이 7월 27일 날 53년 7월 27일 날 맺어졌는데 그때 외국군의 철수 얘기가 있었잖아요. 고위급 회담을 설치해서 외국군 네. 철수를 비롯한 평화협정 네. 체결을 논의하기로 되어 있죠. 예, 그게 바로 이제 7월 27일 날 맺은 정전협정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 다음 달에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8군 사령부가 딱 용산에 자리를 잡게 된다 이런 거죠. 사실 이제 이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모두 이제 옮겨가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그렇다고 하면 용산 미군 기지가 없어지냐? 아니 그래서 그건 아니죠. 2000년대 초반이랑 중반이랑 이렇게 해서요. 그거 알지 않나? 용산 미군기지 되찾기 운동. 그런 거 엄청 많이 했어요 그때는. 그리고 인간대 용산을 입기 뭐 그치, 이런 것도 그래. 하고. 그런 자리에 좀 있었나? 저는 풍야 낭만을 즐겼지만 그때도 좀 개념은 있었기 때문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전 그때 정말 너무 분노했어요. 저는 사실 뭐 같은 학교 나오셔서 아시겠지만 운동권 학생과는 좀 거리가 먼. 늘 이렇게 나도 뭐 그렇게 가깝진 않았어. 아니 왜 이러세요? 늘 향수 냄새가 펄펄 풍기는 그런 여학생이었죠. 아, 예. 근데 향수 이제 냄새보다 술 냄새가 많이 아, 났던 네, 것 같은데? 그렇네요. 네. 갔었는데, 저는 너무 눈으로 보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뭐, 그 당시에 뭐, 촛불 집회 이런 것도 뭐, 다녀보고 이랬지만, 그럴 때는 진짜 장난이었던 거지. 정경들 와가지고 이제 뽀샤시 한 뭐, 20대 초반 이렇게 맞고 이랬는데, 용산 미군기지 앞에 갔더니, 진짜 저 멀리서 바퀴벌레 같은 막 철모 쓰고 막 팔에 방패한 사람들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전 그 순간 제가 진짜 공포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겁이 없고 굉장히 정의로운 성격이잖아요. 근데 제가 저도 모르게 도망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건너편에 미군들이 또 미군들 간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레이벤 안경 같은 거 이렇게 딱 쓰고. 그때 또 여름이어서 엄청 더웠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걔네들 근무도 설렁설렁 쓰잖아. 설렁설렁 쓰면서 우리를 사진을 찍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체증이 아니야, 걔네는. 근데 신기하니까 찍는 거야. 그래서 막 웃어. 그러면서 실제로 쟤네 뭐야? 뭐 그냥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그리고 막 심지어 손도 흔들어. 손도 흔들고 막 그래. 근데 거기에서 막 데모 진압을 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억울하고 분하니까 이제 신입생이 한 명이 우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해서 걔를 자꾸 흔들어 잡으면서 내가 걔 등을 막 때리면서 너 울지 말라고 창피하지도 않냐고 지금 쟤네 웃고 있는 거 보라고 우리가 우리나라 땅을 지금 주한미군을 나가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울고 있으면 되겠냐고 얼마나 정말 저 사람들이 보기에 더 우습겠냐고 막 정신 차리라고 제가 혼쭐을 내줬죠. 아유 그 말로만 듣던 전설의 전대협 한총련이었나 봐. 맞아요? 그래요. 그때 그래서 그 용산 미군기지를 어떻게 사용할까를 갖고 그죠. 막 그 사회 안에서 이런 게 됐었다고. 특히 용산구의 뭐 용산의 진보 정당이라든지 시민사회 단체 이런 데서는 용산 되찾기 무슨 문화재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요. 그죠?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거 하면서 공원으로 뭐 만들자 이런 얘기들이 막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시민공원화 됐는데 이게 전체 우리한테 돌려준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 정부는 이제 81만 평 전면 공원화 하겠다라고 했지만 여기에 우리가 그때 이제 아까 보셨듯이 이제 90만 평이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6만 6천 평은 그대로 미군한테 가 있는 겁니다. 네. 여기 여전히 여기에 미 대사관이 들어서고 미군 헬기장이 들어가는 거죠. 공원과 군사시설 이게 말이 됩니까? 어울리지 않는 현실이 여기서도 마치 벌어지는 거죠. 제주도 강정에서 그렇죠. 강정마을과 미 해군기지 네. 이게 어울리는 겁니까 도대체? 근데 여기다가도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용산 미군기지 반환을 얘기하고 한참 얘기할 때도 용산 미군기지 안에서는 미군 아파트가 버젓이 올라가고 있어서 공사 현재 진행 중. 이러고 크게. 올라가고 더 크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전에 그 일본 애들이 우리 연구 주둔할 거야. 우리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 하면서 건물 올렸던 것처럼 용산 미군기지 반환한다고 우리가 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러면서 아파트를 올리는 거지. 반환도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미군은 옮겨 앉은 거야. 어지럽고. 걔네가 우리를 눈치를 봐서 우리를 배려해서 절대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모르나 지금까지 보고도 이제 필요가 없는 거야. 평택 가고 싶거든. 그치. 꼭 굳이 또 한강 통해갖고 뭐 쌀 실어 나르고 병력 실어 나르고 이런 때도 아니고 한강에서 요이 땅 해갖고 막 달려서 북진
전쟁 뭐 이런 거 한 때도 아니고 스텔스기 날리고 이런 때인데 굳이 위험한 수도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죠.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거지. 나는 딱 들어왔어. 안방을 차지했어. 근데 막 안방에서 똥도 싸놓고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토하고 이러니까 자리가 없어. 건넌방으로 가는 거지. 이런 느낌이야. 용산은 왜 공원을 하려는지도 나는 의심되는 게 그 아파트 지려고 땅 파봐요. 난리도 아닐 겁니다. 주거에 부적합한 땅이 되겠죠. 용산 이 기지 때문에 우리가 겪는 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 이제 미군 기지가 있음으로 해서 보니까 우리 너무 잘 알려진 사실, 그 운전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동작대교가 사실 직선도로로 만들어질 것을 계획했는데 이 미군의 압력으로 인해서 직선이 아닌 빙글빙글, 노래 제목도 아니고 도로가 빙글빙글 된. 언니 오래되셨다. 요새 개그. 아니 오래되셨어 진, 그치? 그래서 빙글빙글을 안 해. 요즘 많이 틀어줘요 라디오에. 바로 나오나. 예, 그 교통체증, 도시환경 파괴, 미화 파괴 이런 것들 만들고요. 이게 도로만 문제가 아니라 지하철도 돌고 있습니다. 미군 기지 지하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지하철도 왜곡된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던 이런 현실도 있었고요. 그 또한 미군 기지 때문에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가 유전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만세야. 이거 좋아야 돼.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색깔이 아주 뭐 더럽더라고 보니까.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서도 미군 기지, 그리고 나는 용산역, 녹사평 주변에서 기름이 둥둥. 발견됐다 그래갖고 서울 한복판에서 유전이 발견됐다는 줄 알았어. 아니 유리관을 들었는데 한 1m 60cm? 60cm? 뭐 1m 뭐 하여튼 누런 기름이 유리관에 쫙 이렇게 딱 담겨져 있더라고. 그래서 사진만 봤을 때 우리는 산유국 된 거야? 이러면서. 지네 나라에서 그랬으면 뭐 아휴 난리 근데 났죠. 그게 미군이 쓰다 버린 기름인 거잖아. 그냥 땅에다 부은. 환경철 오염이 되지 않도록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싫어서 그냥 쏟아 부은 거죠. 그리고 문제는 나가면서 환경오염 치유 비용 이거를 자기들이 치유를 해야 되는데 그 치유 비용은 미국에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아니 근데 저희 얼마 전에 그런 리뷰가 한번 올라온 적 있어요. 우리가 이런 주한미군 얘기를 했을 때 여자들이어서 너무 안 보이식이 없다 이런 리뷰를 다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저는 대북관이 뭐라 그랬지? 대북관이나 뭐 이런 게 뭐 부족하다. 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대북관이 부족하지 않고 안 보이식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 뭐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많이 알고 있고 지금 똑똑히 아셔야 되는 거는 미국이 우리와 동맹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듯이 알 수 있잖아요. 네, 우리를 완전 개호구로 한다. 전문 용어 나왔죠? 호구. 네. 미군 기지 옮기는 돈 줘. 방위비 분담금에 있어서 사용하도록 돈 줘. 여기다가 환경 오염도 우리가 해줘. 우리가 해야 돼. 근데 미국 법에 의하면요. 환경 오염이 됐을 때 최고의 조건에 의해서 환경을 살리도록 만들어 되어 있는데 뭐 미국은 한국에서 이런 법 적용도 적용시키지 않고 저희에게 그냥 분담하는 거죠. 우리 보고 쓰레기 치우라는 누가 써놓고 누구에게 쓰레기 치우라고 하는 이런 못된 심보를 가지고 있는 곳. 근데 이게 바로 이렇게 해둘 그들이 당당한 게 그거잖아요. 공산주의로부터 이 나라를 우리가 지켜주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북의 침략으로부터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니네 땅에다가 기름 좀 버린다고. 그 환경오염 치유 비용 대라고 할 자격이 없다, 니네들은. 이런 거죠.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전 본질은 완전 우리의 식민지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논리를 한국에서도 이런 3.1절 맞아서 군복 입고 성조기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어버이들. 3.1절 맞아서 군복 입고 성조기 들고 나오시는 오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서울 시내에. 우리가 지금 스튜디오 안에 앉았으니까 확인이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이 바로 이런 논리를 그대로 믿고
그러고 다니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미군은 제발 좀 이제 나가주세요. 이젠 나가주세요. 미군 여러분 붙잡지 않을게요. 떠나주세요. 웬만하면 이렇게 좋게 말할 때 조용히 나가주세요. 노라 이무씨 같은 상전 모시고 군대 생활하느라 고생 많았죠. 고향에서 가족들 기다립니다. 이젠 돌아가세요. 당신들에겐 이 땅이 만만한 훈련장이겠지만 우리에겐 자손만대 살아갈 어머니 땅입니다. 이젠 나가주세요. 미군 여러분 붙잡지 않을게요. 떠나주세요. 배웅하고 싶지만 버릇될까봐 빨리 안 나갈게요. 이젠 나가주세요. 이젠 나가주세요. 미군 여러분 붙잡지 않을게요. 떠나주세요. 웬만하면 이렇게 좋게 말할 때 조용히 나가주세요. 또라이 부시 같은 상전 모시고 군대 생활하느라 고생 많았죠. 고향에서 가족들 기다립니다. 이젠 돌아가세요. 당신들에게 이 땅이 만만한 훈련장이겠지만 우리에겐 자손만대 살아갈 어머니 땅입니다. 이젠 나가주세요. 미군 여러분 붙잡지 않을게요. 떠나주세요. 배웅하고 싶지만 버릇될까봐 멀리 안 나갈게요. 배웅하고 싶지만 버릇될까봐 나도 안 나갈게요. 그래도 안 나가고 길 계시는 분 밤길 조심하세요. 정말 귀엽고 발랄한 노래가 아닐 수 없네요. 제가 또 이 안무도 알고 있어요. 어머, 진짜 개념차게 살았나 봐. 다재 다능하시네요. 아는 거 많고 그래. 주색 잡기 시간도 없었을 텐데 여러 가지 그죠? 여러 가지 한국 스타를 짊어지고 살았나 봐. 이 노래 중간에 이제 부시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거 오바마로 바꿔도 전혀 하등 저기 할 게 없네. 네. 난 좀 바뀔 줄 알았어. 미국도. 미국에 잘 안 바뀌어. 자, 그래서 이제 평택으로 가면서 이 용산 미군기지에 미군기지 주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그 열망과는 다르게 땅값이 치솟네. 그래서 아니 용산을 주목하는 사람들 전부 부동산 투기 하시려는 분들인 거야. 그리고 그거를 막 용산 미군기지 가면 여기 막 공원 생기고 뭐 어쩌고 막 이렇게 고층 빌딩들 지금도 막 쭉쭉 올라가 있잖아요. 미군기지 삼각지역이 가보면 재개발 막개발이 막 되는 거예요. 용산 주변에. 그러면서 노른자 땅인데요. 그러면서 지금 감옥에 8분이나 가 계신 용산 참사 이런 것들이 대기업 삼성 막 이런 데 와갖고 그 주변 투기를 막 하는 거지. 그러면서 천박해. 막 몰아내고 거기 원래 살고 계시던 분들의 생존 뭐 이런 거 대책 없이 그냥 몰아내고 재개발한다고 부수고 여기서 저항하다 감옥 가고 이런 거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황금 같은 땅을 그렇게 늘 예속당하고 정말 만신창이 됐던 그 용산을 겨우 시민들의 품으로 가지고 오려는 찰나에 거기다가 또 깔때기를 쫙쫙 들이대는 그 그렇지. 재벌들의 만행. 그지. 아니 이게 사실상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땅 투기로 좀 뭔가 한번 콩고물 이런 것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동안에 용산 되찾기 뭐 이런 거에 좀 개념이씨 굴었으면 말을 안 해. 그거는 전부 미국 입맛에 맞게 그래 미국과 정부의 비호 아래 재벌이 된 사람들이 결국은 미군 기지 되찾기 운동의 나름의 성과인 이건 물론
그것 때문에 가는 건 아니지. 얘네들이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그 자리에 어쨌든 시민들을 위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 짓밟고 막개발 막 하는 거지. 천박해요. 그래서 나는 용산을 바로 세운다는 거 되찾는다는 것이 사실 이 나라의 뭐라 그래야 될까? 정신이 올곧게 쓰지 않고는 주권을 찾는 일이죠. 그렇지. 주권을 찾는 일인데 이 정신이 올바로 박힌 나라가 돼야만 이 군대가 밀려났다고 해서 군대가 밀려나면 뭐해? 또 자본이 여기를 장악할 거잖아. 그래서 이 용산을 되찾는 것은 참으로 섬세하고 견고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은 거예요. 참 용산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이제는 삼각지역을 지나면서는 남다를 것 같아. 그죠? 그럼요. 45년 9월 달에 차곡차곡 들어와서 이제 78년도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머무르고 이 용산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미국이 캘리포니아주 용산에서 또아리 틀고 있는 미국이 지금도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할 거란 말이죠. 요즘 또 여기 요 근처에서 굉장히 잦은 시위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아, 네, 요즘 군사훈련 많이 하잖아요. 그 이름도 되게 희한해요. 키 리졸브인가? 무슨 뜻이에요? 키리졸브? 사람 이름인가? 핵심 전략? 뭐 이런 뜻이라 그랬나? 언니 똑똑하다. 교양 있어. 그거는 보케브러리 이런 걸 통해서는 전혀 배우지 않나. 신문을 통해서 키리졸브 훈련 있고, 또, 키리졸브 거의 동시에 독수리 훈련 이런 거 진행이 된대. 한미합동으로 지금 막 군사훈련 하는 거. 쌍용 훈련도 진행이 되죠. 쌍용 훈련도 진행된대. 그리고 이러고 보면 지금 2월 말부터 3월, 4월까지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끊이질 않는 거야. 근데, 아니, 어떤 나라가 이렇게 석 달을 내리, 그치. 아무리 한국이 지금 전쟁 상태라고 해도 그렇지. 이렇게 군사훈련을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렇죠. 근데 또 게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막 의심하는 게 뭐냐면 원래 키 리졸브 훈련이 3월 달에 늘 좀 있어 왔단 말이지. 있어 왔는데 2, 3, 4월을 관통하면서 이렇게 군사 훈련을 쭉 끊이지 않고 하는 경우는 몹시 드문 일이지.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제 주변 지인분들이 그분을 굉장히 미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손을 꼭 잡으면서 나는 우리 명박이가 그냥 하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임기 마치고 전쟁만 안 일으켜줬으면 너무 고맙겠다고. 아니 그래서 전쟁훈련을 서해 5도가 아니라 청와대 앞마당에서 하면 안 되냐 이런 게 다 있어.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심각하게 한미연합 전쟁훈련이 계속된다는 것은 뭔가 있다 이런 거지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생각이 딱 총선에 갔지. 얘네들의 이제 오랜 버릇이잖아. 안보의식을 강화해야죠, 이제. 안보 장사 하겠다는 거지. 북풍. 이런 거 하나 터져주면 우리 고맙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런 거지. 그래서 천안함, 연평도 이런 사건 한 번씩 터져주면 좋다. 이런 생각하면서.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더, 제가 추리해볼 때, 그 정도로 뒤집긴 힘들고, 뭔가 무시무시한 왜냐면 천안함 걸. 때 안 됐거든. 그때 6.2 지방선거 천안함으로 쭉 가면 될 줄 알았잖아. 그래서 무시무시한 걸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명박이 한국에서 좋아하는 장소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요 용산 좋아하더라고. 그때 천안 사건 나고 기억나지 않아요? 용산 한복판에 있는 전쟁기념관 가서 했잖아. 오이사 조치를 발표했죠. 5월 24일 날 전쟁기념관에 가갖고 이 남북관계 파탄 선언을 한 거지. 그러면서 응징과 보복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힘이 있어? 뭐 응징과 보복을 할 수가 있나? 우리나라 대통령이 맘대로? 못하지. 전시작전 지휘권 찾아오실 생각이 없으시잖아.
미국의 처분에 맡기겠다라고 하고 있고. 근데 하여튼 그래서 그때도 또 용산을 찾아갖고 가서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이 약발이 6.2 지방선거 때 먹힐 줄 알았는데 안 먹힌 거지. 그러니까 지금 기대하는 거는 그때 천안함 사건이 났던 한미연합훈련보다 훨씬 더 큰 규모와 장기적인 이런 걸로 열심히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천안함보다 더 큰 사건이 일어나 주길 고대하고 있을 수 있다. 충분히 이런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고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만들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그렇죠. 어찌됐든 한번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진행이 되면 이렇게 최소 60일이 진행되는 이 훈련이 2월 말 그리고 8월에 큰 규모로 아주 대규모, 소규모는 아주 이제 연중 행사고 매일 있고 대규모 군인들이 한국 군만이 아니라 주한 미군과 해외에 있는 미군과 각종 첨단 무기를 동원해서 여기에는 항공모함도 들어오죠. 핵 항공모함이 출동하고 이러면서 이 한반도 전역 사실 이 서해, 동해, 남해 곳곳에서 전쟁 훈련을 벌이는데 이 전쟁 훈련을 지휘하는 곳이 바로 용산 미군기지 안에 있다라는 거죠. 아까 살펴봤듯이 이 모든 사령부 전문 시위관들이 괜히 용산 가서 시위하겠어. 우리나라는 동북아의 허브니까. 군사허브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미군기지가 용산에 이제 사령부가 있는 거고 국방부가 그 옆에서 또 이제 보좌해야 되니까 국방부 바로 옆에 또 달려 있잖아요. 달려 있어. 근데 달려 있는데 문제는 이런 미군 기지가 전국에 몇 개? 수십 개죠, 수십 개. 원래 90개였는데 한 2개 정도 봤는데 그래서 88개, 89개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방에도 노른자위라고 하는 소위 그런 땅에는 미군 기지가 다 있죠. 그러니까 아니 나는 놀라워. 난 한국이 이렇게 큰 나라인지 몰랐는데 미군 기지가 근 100여 개잖아요. 100여 개. 100여 개가 곳곳에 수십만 평씩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한국이 대단히 넓은 나라야. 우리 예전에 제가 역사 시간에 그런 걸 배웠거든요. 그 몽고군이 우리나라 침략했을 때 몽고의 그 군사지가 어디 있었나 이렇게 왜 점으로 표시되는 거 있잖아요. 민농지대고 우리 막 그리고 막 그러는 거. 그거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미군 기지들이 예전에 일제 식민지 시대 때는 거기가 또 일본인들이 주로 생활하거나 일본군 군대가 주둔하거나 이런 곳이라는 거야. 식민 지배를 받을 때마다 외세나 다른 나라의 군대가 있었던 곳이죠. 그치. 그래서 대표적으로 작년에 미군 기지 중에서 제일 좀 떠들썩했던 데가 그 있잖아. 고엽제. 그쵸. 고엽제 200 몇십 드럼통 250통을 갖다가 파묻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거기가 외관이야. 외관이란 곳인데 미군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진짜 개옥으로 생각하는지를 왜 모르지? 지키려고 와 있는 건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와 있는 건지가 곳곳에서 이렇게 명확한데. 그치. 그래서 그 외관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일본 외자를 쓴다고. 거기가 일본인들이 주로 묵었던 곳인 거야. 근데 거기 바로 그 외관에 미군 기지가 일본이 나가니까 미군 기지가 그대로 그 외관을 차지하고 거기다가 월남전에서 쓰고 남은 고엽제를 갖다가 파묻어 놓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태어난 아이들 중에 기형아나 지금 태어난 아기 어린이들이 백혈병이나 이런 게 걸리고 있다는 거지. 이거 뭐 용산 외관 2군데만 딱 상징적으로 봐도 나라가 기형적이니까 국민들이 짊어져야 되는 삶의 이 질곡이 너무나 심하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군의 악행을 보면 이제 예전에는 뭐 이제 평화유지군이다, 평화군이다 이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정말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정작 유엔군이 들어가서 그 나라에 어떤 이제 폭동을 일으키고 실제로 폭동이 일어나면
자국 국민들만 딱 비행기에 태워서 가고 이런 걸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아직도 미군이 세계 평화를 지켜준다는 그런 촌스러운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서 우리가 안보 의식이 없다고 하시면 조금 곤란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3.1절 기념사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거기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 얘기를 또 했잖아. 우리 한국의 이게 기념사에서 나온 얘기지? 한국 군인들이 어디? 세계 곳곳에서 평화유지군으로. 합영해가지고. 평화유지군으로 존경받고 주민들의 있다면서.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대. 아니, 미국이 막 곳곳에 세계 전쟁을 일으켜놓고,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는 걸 갖다가 온몸으로 가서 몸을 대주는 거지. 몸 대주기를 하고, 이런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를 그게. 테러 위협국으로 한 번에 만들어버리고. 평화유지군이라고 얘기하고, 요번에 또 뉴스 나왔잖아요. 한국인 또 납치됐다, 피랍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아, 진짜, 김선일 씨 생각도 나네요, 갑자기. 그러게요. 저는 군사훈련 하는 것도, 그래요. 뭐 제가 개념이 없어서 이런 얘기 하는 걸 수 있는데, 외국 나라의 군대가 우리나라를 지켜준다는 관점을 가지는 것 자체가 자주적 국민의 관점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개념이 없어서 한 소리 아닌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교과서에 입각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세계사를 배울 때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 교과서에도 나와요. 프랑스가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주국방, 그리고 자국의 식량 자급률을 100%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했다. 근데 우리나라 정반대잖아. 선진국 가긴 힘든 거야. 혼자 G20에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떠들어도. 그리고 미국이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하는 행태뿐만 아니라 그렇게 깡패짓을 하기로 유명한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게 나를 지켜달라니 이거는 도둑에게 내 집을 지켜달라는 것과는 같은 이치라고 생각해야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전쟁훈련을 4월달까지 끌고 갈 모양이야. 끌고 갈 모양인데 어젯밤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북미 간에 요즘 그 평화협정, 정전협정 관련해서 막 얘기한다고 뉴스가 막 나온다고. 그리고 눈치 빠른 일본이 막 북미 관계를 엄청 빨리 간파하고 막 뭐 평양에 가서 뭐 하겠다 막 이러면서 막 들락날락 하잖아. 들락날락 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미국이랑 한국은 계속 군사훈련 할까? 자기들은 막 평화협정 얘기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 군대는 전쟁훈련에 동원되잖아. 그렇죠. 동원되고 있는 거잖아. 이래저래 왕따 당하는 신세. 안 하기도 뭐하고 하고도 욕먹고. 그러니까 우스운 신세가 된 거지. 대화에는 껴주지도 않는데 그리고 전쟁훈련도 딱히 막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아닌데 하여튼 전쟁훈련은 계속 해나가는 상황. 전쟁훈련이 어울리는 국면이 아니야. 선거가 아니면. 그죠? 그렇죠. 선거가 아니면 어울리는 국면이 아닌 거야, 지금. 근데 가깝게는 선거 국면도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언제 육자회담이 재개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날짜를 발표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논의해야 될 상황은 한반도 평화에 관한 논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현실. 근데 왜 군사훈련은 진행이 되나? 그러면 당면에선 현 정부는 다시 한 번의 이 부풍을 노리고 하고 싶지만 사실 이제 어제 대화발표로 사실상 물 건너갔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영원한 형님을 모시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원한 형님을 모시기 위한 포석. 그치. 나는 그래서 진짜 북미 간에 아무리 대화가 된들 한국이 어떤 정부가 들어서고 어떤 사람들이 이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 분단과 전쟁은 이어질 수도 있다. 그걸 또 미국도 모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이 국면에서 아예 평화, 남북의 화해 이렇게 쫙 돌리고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건데 북미 간에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우리는 미국을 끝까지 형님으로 모시고 복종하겠습니다.
이래 버리면 논평밖에 못 하는 거예요. 이번에 오늘 아침에 환영한다. 환영한다. 맨날 환영해. 그러니까 남 얘기야. 한반도 이게 무슨 남 얘기야. 환영한다. 제일 먼저 도망갈 거면서 전쟁 나면.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건 왜 이런 말밖에 못 하는가. 이제 뭐 현 정부의 문제도 있겠지만 미국이 주한미군을 데리고 안 나가려고 하니까 이 결단을 못 하니까 이제 어쨌든 북미 간의 대결도 심각하고 이러면서 대결이 누구의 힘으로 정리되냐 이렇게 되면 대화로 나오잖아요. 그냥 번번이 미국이 밀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말이 좋아 우린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물밑에선 열심히 서로가 치고받고 했어. 그리고 많이 치고받은 것 같아. 치고받고 치열하게 전개했잖아요. 그게 한 3년간 안 열렸다는 거예요. 육자회담이. 그러니까요. 이 치열한 싸움 끝에 지금 이제 다시 재개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잃은 신뢰 조치를 통해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 이명박이 왜 이 눈치 없이 못하냐. 물론 이제 영원한 형님을 모시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미국이 우린 안 나갈 거야. 이 사인을 계속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할 말이 없으니까. 좀 그래서 사실 이제 향후 열릴 이 육자회담이 되면 분명히 별도의 포럼에서의 한반도 평화회담이 열리면 주한미군이 의지화되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훈련을 통해서 뭘 알리고 싶냐? 사실 한반도 전쟁 상황이잖아요. 이 전쟁 상황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전협정이라는 것은 전쟁이 일시 중단된 거지 종결을 시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전협정 60조에 최고위급이 만나서 외국군 철수와 그리고 평화협정에 관한 회담을 하기로 했다는 거. 이거를 지켜야 되는 게 지금의 이제 향후에 우리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주한미군은 유지해야 되지. 주한미군 유지하려면 미군 기지도 있어야지. 그러면 그 대상도 있어야지. 왜 우리가 있어야 하나? 그러면 일단 대상은 북한이고 적이 있어야죠. 적. 그죠? 두 번째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했다는 거예요. 미군에. 그럼 중국도 딱 대항할 기지가 있어야 돼. 그럼 영원히 한반도가 정말 최적의 조건이잖아요.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근 100년이 넘도록 이 강대국이 이합집산이 벌어졌던 거, 이권 투구에 벌어졌던 이 장소가 그만큼의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놓치고 싶지 않은 거지. 네, 어쩜 그래서 저렇게 명확하게. 주한미군이 그런 시대를 지금 사실 미국은 준비하고 있어. 한국은 지금 손 놓고 있는 상황인데 뭐냐면 주한미군을 북의 뭐 도발이나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것으로서의 주한미군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유지군으로서 동북아의 평화 유지군으로서 변신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뭐해? 이쪽 이 휴전선 주변으로의 기지가 아니라 동북아 평화 유지군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평양과 이 동남아 동북아 여기를 다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기지가 필요해. 우리는 북이랑 영원히 적대하면서 주한미군으로 남아있을 생각이 아니야. 우린 동북아 평화 유지군이야. 봐봐. 제주도 강정에 태평양을 향한 기지를 짓잖아. 이게 북을 적대하는 기지야? 아니지. 동북아 평화 유지군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주둔할 거거든. 고맙지. 막 이러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야, 미국이. 근데 제 미국 친구가 그랬어요. 저한테. 또 미국 친구도 있네. 저는 아메리칸 프렌드 있어요. 아, 네, 미국 친구가 너네는 우리 아니었으면 중국한테 50년 전에 먹혔을 거라고. 걔는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니네만 아니었으면 50년 전에 자주 독립국가를 만들었다. 근데 이런 기지가 곳곳에서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열심히 지금 투쟁하고 있는 또 하나의 곳이죠. 제구주. 근데 울릉도에도 기지를 만들려고 해요. 명목상은 독도를 지키기 위한 건데 사실 이 독도도 정말 전략적 요충지거든요.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여기 이제 기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미군 기지가 들어오려고 하는 또 하나의 꼼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러시아도 지금 강대국으로서의 변신들을 되게 많이 해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미국과의 힘겨루기도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요즘 일본과의 영토 싸움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동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또 막아야 돼. 러시아도. 그러니까 일본도 독도를 노리고 미국도 독도를 노리는 이것이 포장돼서 지금 뭐 독도를 지키겠다, 기지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런 또 의도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겠네, 언니, 그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가 강대국이 되는데 또 그들에게서도 우리가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려고 한다. 이런 인식을 계속 심어주고 있는데 이건 바꿔 말하면 뭐냐면 미국 대 중국, 미국의 일본 이렇게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간이 되면 한반도를 기지로 사용해서 여기서 전쟁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한반도는 병참 기지이자 그 전쟁터로 상정해 놓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아무리 평화 유지군이다라고 얘기를 한들 미군 기지가 이 땅에 들어와 있으면 그걸 간판을 평화 유지군이라고 붙여도 평화를 유지하는 군대가 될 수가 없는 거지. 평화를 유지하는데 핵항공모함과 핵무기가 등장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하여튼 이런 논리들이 참 이게 이 나라를 100년 이상 지배해온 논리들인 거예요. 그런 친일의 걸, 논리, 친미의 논리. 그런 걸 얼마나 또 좋은 말로 평화 유지군, 근데 방위군 진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라 세계 곳곳에 평화 유지군이라고 나가 있는 외국의 군대들에 대한 그곳의 민심을 보세요. 점령군으로 알아요. 점령군으로. 특히 나 진짜 막 아우 촌스러워 미치겠어 이제. 이랬을 때 우리 국민들 그런 생각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그 종북 뭐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야 돼. 요즘에 그런 거 뭐 예전에 뭐 사상 뭐 학생운동 뭐 이런 얘기할 때는 우리도 제가 공공학번인데요. 그런 거 뭐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이제 하나하나씩 다 공개하는 거예요. 어머. 왜 이러죠? 얘기하다 보면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들이 해놓은 장치인데 거기에 놀아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를 같이 하고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전쟁 문제는 우리 애들이 지금 전쟁 나면 우리 애들이 죽지 미국 애들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쟁터가 미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진다는 사실. 청일 전쟁 보면서도 그렇게 느끼는 게 없습니까? 역사는 항상 말하잖아요. 2번 반복된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또 3.1절이고 하니까 우리가 다시 찾은 한국.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고민하면서 가장 사실 직접적이고 이런 군사적 주권 문제?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3.1 만세운동 하다가 우리 총칼 앞에 쓰러졌잖아요. 총칼 앞에 그렇죠. 민중들은 총칼 앞에 피 흘리면서 쓰러졌고 참 안타깝게도 선언문을 읽었던 민족 대표들은 막 총칼 앞에 무릎을 꿇었죠. 네. 제가 오프닝 멘트를 쓰면서 이제 밤새도록 자료를 찾았는데 진짜 마음이 아팠던 게 그 독립운동 하시다가 3.1 만세운동 하시다 돌아가신 분, 그 당시 민족 지도자분들, 이제 돌아가신 후에도 국가에서 훈장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보다 친일파였던 그 당시 권력자들이 더 높은 공훈 훈장을 받았더라고요. 네. 자, 이런 역사에 대한 반성과 이런 거 없이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 예속과 관련한 어떤 그 반성과 참회 없이 우리가 3.1절을 맞아서 어떻게 당당하게 태극기를 개항하고 그죠? 그날의 정신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아무런 감정 없이 김인현 3월 1일 정오 뭐 이러면서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어요. 그죠? 네. 그런 대통령 정말 뻘소리나 하고 있고 말이죠. 제 제자뻘인 중고등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이제 16, 18살에 목숨을 내놓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현해탄을 건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도 가고 그게 기약이 없어요.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배편이나 이런 게 그 나이에 16살, 작게는 11살, 13살 때
배를 타고 건너가서 공부하고 풍찬 노숙하면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노패 하나 사겠다고 이제 막 삥 뜯고 다니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 아유, 훌륭한 저 선생님으로서 또 역할을 하고 있네요. 자, 바로 세우자 역사. 예, 이런 구호로 오늘 3.1절 맞이 방송이죠. 3.1절 맞이 방송. 문을 닫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우리는 여기에 조선이 독립국인과 조선 사람이 자주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 한살원인 전두환과 그 똘마니들 5060의 부귀영화 대물림할 때 잡혀가고 죽어가고 고문당하며 민주를 위해 싸웠던 건 국민들이다. 진일과 친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아리 틀고 갈수록 적반하장 우한무치 지랄 연병 국민들 피눈물을 짜는구나. 더 이상 못 참아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갈아엎자. 3.1 정신으로 3.1 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5월의 노래로 6월 항성으로 6월 항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진일과 친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아리 틀고 갈수록 적반하장 후한무치 지랄 연병 국민들 피눈물을 짜는구나. 더 이상 못 참아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갈아엎자. 3.1 정신으로 3.1 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5월의 노래로 6월 항성으로 6월 항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더 이상 못 참아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갈아엎자. 3.1 정신으로 3.1 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5월의 노래로 6월 항성으로 6월 항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진짜 20대 달려가자. 진보 2012로. 대학생을 위한 진보 강좌 진보 2012가 3월 10일, 11일 덕성여대에서 개최됩니다. 희망버스 만나고 싶었던 김진숙 지도위원 엠비어 맞짱 뜬 명진 스님, 그리고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역사학자 한홍구와 서혜성 등 15명의 명사들의 강의가 이어집니다. 고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진보업.com